이번에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그 심사 청구하는 과정인데요. 이의 신청은 총 5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5심. 심사 근로복지공단에다 합니다. 본부에 이제 원처분청 관할지사에서 처분을 했겠죠. 뭐 장애 보상을 나는 10급이라고 생각하는데 12급으로 판정을 했다든지 내지는 뭐 요양 신청을 불승인했다든지 뭐 유족연금을 불승인했다든지 내지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든지 재요양을 불승인했다든지 뭐 휴업급여 정정을 신청했는데 불승인했다든지 여러가지 일단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지사를 경유해야 됩니다. 처분청을. 여기에서 기각이 됐다. 기각은 너는 불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처분청이 처분이 정당하다 이겁니다. 기각을 했다. 그러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역시 원처분청을 통해서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재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을 해서 했는데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고 항소를 했는데 또 기각이 됐네.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 총 이렇게 5가지 5심제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5심제 거치려면 뭐 3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도 가더라고요. 죄는 당했지 몸은 고통스럽지 참 4년 5년 나 이 과정에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봤습니다. 죄 당했지 돈은 못 벌지 경제적 수익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서 몸이라도 팔 수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막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러는데 이런 과정까지 안 가고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 법에 입각한 그 적정한 요양이라든지 뭐 어떤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잘해서 여기까지 안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절차는 이 5심제로 나눠 있다. 그러면 심사에서 재심사 최초에 심사하려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하겠죠. 근데 처분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91일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제척기간의 도가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 심사가 있는 결정문이 집에 오는 날 내가 받아보는 날로부터 90일 역시 재심사 90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양식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가 저기 역시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 양식이 있는데 청구서 양식에 작성을 하고요. 청구 이유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내가 이 청구를 하는지, 왜 원처분 기간에 처분이 부당한지, 그리고 원처분 기간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고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또 있어야 되겠죠. 목격자 진술서도 있겠고 의사 진단서도 있겠고 뭐 급여 문제라 하면은 임금 대장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도 있겠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심사 청구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처분 기관으로 통해서 그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이제 다시 본인에게 원처분 기관의 의견서가 옵니다. 왜 원처분 기관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했는지, 또 원처분 기관이 자기들이 정당하다라는 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서면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원처분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소견서 내지는 엑스레이 필름, MRI 필름, CT 요구합니다. 이건 이제 공단 본부,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실에 갖다 주면은 공단에서 50일 이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기가 10일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한 50일이면 결정되어서 결정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게 되면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의 신청은 이런 식으로 오심제로 가고 있다. 하지만은 야 원처분 심사에 안 되니까 끝이야.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고 오심제나 남아 있는데 심사했는데 안 됐어? 에이 원처분에서 안 해줬지 심사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앞으로 되겠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끝까지 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소송도 가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하고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모든 걸. 행정지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담당자의 재량이 좀 넓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데 무작정 지침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본인들이 좀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법원이 좀 폭넓게 보는 것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자신이 사실 곧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좀 폭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보다는 좀 그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사, 재심사, 그리고 그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죠. 옛말에 송사 3년에 집에 젓가락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나? 참 소송이란 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자기의 권익 앞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의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꼭 청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는 일단은 이제 이의 신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재법에서 정한 것하고 또 다르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제3자에 의한 재해라든지 어떤 그 다른 보상과의 관계가 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